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저희 PCM 파운데이션 주제의 책입니다. 책은 원칙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저자는 레이 달리오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브리지워터 워소시에이츠를 설립해서 최대 규모의 헤지 펀드로 성장시킨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자 기업가네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기업가인데 저도 이 책 자체를 아이스강 대표님 그 PCM 추천도서라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중간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파 수업을 들을 건데요. 우선은 제가 읽고 느낀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읽을 부분은 페이지 45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67페이지까지예요. 진짜 되게 조금이죠. 장수는 되게 작은데요. 내용은 진짜 광범위합니다. 보통 PCM 파운데이션을 저희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작은 분량으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나올까요? 서로 많은 사람이 20명이 만약 예를 들어 20명이다 하면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한다면 느낀 점을 공유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몇 분의 이제 PD님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 말하면 대표님의 평생 제자분들께서 한 2-3분 정도가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스강 대표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작은 분으로 굉장히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분화 시켜서 깊게 한 키워드를 말아도 깊게 들어가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계속 또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게 있고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책 중에 보통은 이렇게 이만큼 두꺼운 책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졸리고 잘 안 펴지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읽으려고 했는데 요즘엔 제가 이렇게 듣다 보고 해독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반복돼서 그걸 듣다 보니까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듣다 보면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더라도 한두 개 단어 정도를 알더라도 계속 반복되면 그거를 들리는 정도가 들리고 나중엔 말하기가 되고 등등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정말 못 알아먹겠고 같은 한국말인데 정말 완전 다른 언어인 것 같고 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 저는 또 피파 수업 들으면서 책을 통해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과 뜻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제가 읽다 보니까 확인 플러스 또 놀라운 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대표님이 먼저 경험해서
이거를 확인한 건지, 아니면 이 책을 통해서 이게 이거다 하고 깨달아서 직접 실천에 옮겨서 대표님의 걸로 만들었는지의 순서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의 저자가 레이 달리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표님이 목소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렸답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이 책의 저자와 말하는 게 동일해요. 그래서 되게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어떤 게 좋았는지는 아마 제가 단락단락으로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에 대한 부분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은 사실상 나눔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얻으려면,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훌륭한 관계가 지속되려면 이 마인드로 이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마인드로 살아야 되고, 이 마인드로 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인드를 가르쳐야 된다를 계속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이익보다 오히려 저의 이익을 생각해준다, 말을 그렇게 한다, 처음에는 의심이 되고 이 사람 뭐지? 조금 경계를 했다가 나중에 계속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땐 오히려 신뢰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지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어하는 입장,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을 때 좋으면 그 누구도 다 좋은 거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업가이자 투자자니까,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기업과 직원들의 관계에서 보상이 사실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뭔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데, 그러니 보상이 전부가 아닌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결국엔 기업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보상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책을 만들고 측정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규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명확성인 거죠. 아이스강 대표님이 항상 명확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과 직원들 간의 그 보상의 부분에서도 명확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측정하라. 그러니까 측정하라는 거는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고착된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책을 만들고 측정하는 것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너무 과도하게는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심플하게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또 나와요. 직원들이 추가 휴식을 요구하거나 회사가 직원들에게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예외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런 규정들도 또 있어야 되고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딱 제가 느꼈을 땐 하나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전통? 그 회사의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중요한데 회사가 또 사람이 없으면 회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성장을 또한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 그 정책 규정을 고수하되 그 또한 사람도 변화되고 시대도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것들이 있고 추가되고 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동성, 여기 뒤에 보면 보수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의 변동성이라는 게 나와요. 또한 내가 만약에 너무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그 기준이 되는 이상은 또한 성과를 내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만족감이 들고, 또한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있어야 되죠. 기준 이하의 결과는 임금을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러면 나태하거나 너무 안주하면 사람은 또 해이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직장인들을 저는 여기서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변동성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기 전에는 변동성을 무서워했고 변동성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변동성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변동에 대한 부분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좀 보상도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또 기준은 또 높여서 사람을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한쪽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바뀐다면 새롭고 적절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새로 고정된 경제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는데, 한쪽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새롭고 적절한 관계가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그 다음에는 조직의 규모가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야 될 수 있음을 인식하라 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규모일 때 한 명, 뭐 10명, 20명, 30명, 50명 정도, 예를 들어 5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좋아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경험담을 이 저자가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작은 규모의 새마을금고에서 한 10년 정도 변동성, 직원들이 그냥 여직원분들, 그 텔러인 분들은 변동성이 뭐 있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은 다들 뭐 20년, 30년 되신 분들과 저는 10년을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되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들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대규모로 갔던 경험은 사실상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을 때 한 100명 정도에다가 갑자기 막 500명, 600명으로 막 팍 늘어버리니까 저 또한 적응하는 게 굉장히 갑자기 어색해지기도 했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게 의미 있는 관계는 소규모일 때 가능하다.
그러나 큰 기업으로 가야 될 때는 우리가 또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또 앞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여기에서도 저는 이 문구를 딱 읽는데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가 영업 조직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보를 안내해주고 그 정보가 그 사람에게 맞고, 그리고 또한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저를 통해 얻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은요,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 직원 인식은, 판매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보통 을이거나 아니면 직원과 고용주와 직원 같은 을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세일즈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거를 팔아주세요, 이거를 하나 사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맞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경제를 할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본인에게 필요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라라고 나와서, 저도 이건 저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알고 있다면 제가 또한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여기에 한번 그냥 여긴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적게 일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방식으로 일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면 사람들을 감독하지 않는 상태로 두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돈을 청구하도록 해보라.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경우 이해관계의 충돌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문 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변호사나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영업사원이 조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당신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순진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조직에서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사람의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라. 동시에 언제나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공동체나 조직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제가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당신의 조직에서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사람이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라는 말 뒤에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언제나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공동체나 조직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해를 끼치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언제나 일정 비율의 사람들이라는 말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을 플러스 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은 것만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일, 안 되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안다는 의미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예를 나온 것도 자문 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변호사, 영업사원 등 정말 이것만 보면 얘가 내 돈을 다 뺏어가네 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을 찾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영업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확실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로 제대로 영업을 하거나 진짜 제대로 된 돈을 벌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한 돈을 벌고 제가 뿌듯하고 계속 하려면 저에게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만족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상대도 느꼈을 때 어떤 돈을 받아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건 순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제가 약간 제가 이걸 팔았을 때 제가 돈이 안 되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되게 고마워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한 일의 대가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더 상대를 생각하면서 더 도와주려고 하는, 왜냐면 그 안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대표님을 만나서 이게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굉장히 문구가 짧아요. 제목은 긴데 밑에 설명이 좀 짧거든요. 능력 있고 당신이 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잘 대우할 지조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게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이렇게 긴데 밑에 보면 설명엔 이런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행복하겠고 완전 부자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되고 싶다. 그리고 되기 위해서 지금 저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매우 드물대요. 근데 또 한편은 드물다지 없다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또 희망을 받고,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을 잘 대우할 경우에만 관계 구축이 가능하대요. 되게 이 짧은 문구에 저는 아이스강 대표님이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제가 뭐 아이스강 대표님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리고 사실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요. 그냥 알아가는 과정일 텐데 제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소중히 생각하고 그 제자가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다라는 게 지금 점점 저는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대표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14년의 시간이 걸렸고, 또한 제가 저랑 연결이 돼서 이제 한 6개월, 이제 곧 7개월을 다가오고 있는데, 그 7개월 뿐만 아니라 저는 더 오랫동안 이런 많은 시간이 관계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 한 사람하고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런 관계를 더 많은 사람과 구축하기 위해선 이런 사람들 잘 대우할 경우에만 관계 구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런 분들에게 더 잘 소중하게 잘 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시간은 적절하고, 제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았을 땐 여기서도 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를 또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지조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또한 더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라는 거에서 저는 이 부분 지금 한 454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제가 좀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 편에는 오늘은 이제 정말 다 단락단락을 이번에는 좀 다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큰 제목이요. 실수는 괜찮지만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라 예요. 이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어딜 가든 우당탕탕탕 뭘 쏟든지 엎든지 깨트리든지 진짜 우당탕탕인데, 뭐 일에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도 돈을 버는 데에서도 뭐 등등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못했고, 그 투자도 뭐 100, 200이 아니라 뭐 1억이란 돈을 빚을 져면서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목표 없이 막 여기저기 이 사람이 저런다 하면 이 사람한테 가보고, 저 사람은 잘한다면 저 사람한테 가보고, 엄청 많은 분산 투자도 해봤거든요. 그럼 그 실수를 하는 사람인지라 제가 이 문구를 봤는데 실수는 괜찮지만 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났죠. 그리고 뒤에 중요한 거가 있었어요. 이거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부분도 결과주의고, 또한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수에서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는 게 불행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첫 시작은 항상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대요. 항상 모든 사람이 들어가요. 너만 실수해서, 너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말이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대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차이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실패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실수해서 배우지만 실패한 사람은 실수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 여기에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졌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수해서 배웠어요. 에디슨도,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아이스강 대표님도 뭐 등등의 트럼프도 실수를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실수에서 배운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다 실수에서 배워요. 그래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맞나? 아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막상 그러나 실수해서는 사람들은 부끄럽고 알리고 싶지 않고 막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딱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은 하고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중도 포기를 하거나 다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노력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실패를 했을 건데 그 안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고착된 뭔가 생각들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더 배움이 없기 때문에 교만을 한 거죠. 겸손이라고 한 거는 배움인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배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 교만한 거고, 또한 뭐지? 꿈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냥 남들 하니까 한번 해보지. 그냥 돈 이렇게 한번 많이 번다 보니까 해보지. 저 사람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이 진짜 본인의 명확성을 가지고 큰 꿈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 또한 없었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 거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게 실수한 것이 용납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한다면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실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래요.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적어준 내용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러면 실수한 것은 실수다라는 걸 용납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한다는 말,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실수를 하든 이런 게 있다라는 그 길을 하나를 또 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를 뭔가를 알잖아요. 이 길이 아니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거는 더 이상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실수는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덜 틀리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시간 대표님 만나서 항상 듣는 얘기가 완벽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덜 틀리게 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딱 그런 거예요. 콜드콜을 배우면서 덜 틀리게 하는 방법, 정말 되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니까 결국엔 저는 단기간에 성과를 냈잖아요. 그리고 또한 단기간에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 전 또 노력을 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상태가 다 이런 거고,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하면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더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창의성과 독립적인 사고가 중요한 조직에서 특히 두드러진대요. 창의성과 독립적인 사고가 중요한 조직이 뭘까요?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뭐 영어 1인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조직, 뭐 마케팅이라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데서 더 두드러진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여기 보면 실수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대요. 맞아요. 실수는 진짜 고통스럽게 해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변동성이 많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느낀 건 뭔가 콜드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콜 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위로를 그냥 대충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콜 양 대비 방문율이 많다라는 거에 좀 이렇게 계속 위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결국엔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방식의 진짜 콜드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진작에 대표님을 요청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했었으면, 제가 이거를 더 줄였다면, 이 마음을 더 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두 주를 보냈잖아요. 그 안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뭔가를 해서 성과가 지금 오늘, 어제 오늘도 계속 났어요.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을 부끄럽죠. 아, 내가 그동안에 뭔가를 제대로 더 열심히 그 양을 늘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이게 아니라면 또 다른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그 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그 저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이 안에서 저는 배웠고, 그리고 또한 이 변동성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실수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 이랬어요. 다른 사람의 이렇게 해서 안 됐다라는 거를, 그 실수를 이게 잠깐만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제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고통은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메시지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고통이 있다라는 건 제가 투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너무 쉽게 그 상황이 제가 아이들을 봐야 되는, 안 된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다른 제 2의 해결을 하기 위한 결정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느꼈으나, 그 잘못된 것이 고통으로 왔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그 메시지를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는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돈은 쉽게 사라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문구가 굉장히 저를 돌아보게 했고, 여긴 계속 읽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분의 그 실제적으로도 그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무슨 큰 실수를 했어요. 투자 회사다 보니까 고객의 돈을 운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실이 엄청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되게 좀 멋있다고 느꼈던 건,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용납은 했고요. 그래서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 그리고 또한 문화가 이렇게 생겼고, 그 실수를 통해 그 사람은 더 그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나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 사람을 해고하고 만약 끝냈다면,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데 그 실수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속이게 되는 그런 문화가 될 거다. 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투명성과 정말 반드시 무엇을 보고 깨달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리더가 굉장히 잘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전 느끼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실수를 사람들은 기회가 아니라 실패와 연계시키는 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정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실패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 초반에 저 바보 같은 거 막 이렇게 다 드러내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어차피 뭐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찾아뵙고 더 이상 어디로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진짜 돌파구였어요. 저 어떻게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실수고 뭐고 다 드러내라고 하셔서 드러내봤는데 결국엔 그게 저의 그 실수가 오히려 지금의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가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런 태도가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다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수에서 분명히 배워야 된다. 분명히 배우고, 그렇다면 그 배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더 한 발 앞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근데 이런 태도가 결국엔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래요. 이것 또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이는 똑똑한 사람들은, 자,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래요. 동일한 능력. 그게 큰 자아래요. 큰 자아를 얻고 싶다라고 저는 굉장히 뭔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자라나면서 뭔가 저만의 신념 막 그런 게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였거든요. 늘 항상 어떻게였어요. 저는 물음표에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엔 지금은 알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답이 나와 있네요. 큰 자아라는 장애물을 가진 동료들보다 아니, 이게 이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자아라는 게 생긴다. 근데 저는 그런 자아, 신념이 생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장애물을 가진 동료들보다, 여긴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여기서는 그런 똑똑한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인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실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실수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래요. 여기서 올바른 길로 가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고 효율성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크게 염려하지 말라라.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배울 것이고, 짠,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그냥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실수에서도 배우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항상 갖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대표님의 가르침이 계속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현명하게 실패를 하라는 거에서, 그럼 현명하게 실패라고 하면 멍청한 실패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여기서 또 모든 사람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건 모든 사람이고, 그리고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버들 보면 다 성공했다라고 저 진짜 막 유튜버들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찾아다녔지만, 결국엔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거의 대다수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당신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만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그들도 틀림없이 다른 일에서는 많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맞죠? 또한 그것도 맞고. 근데 여기 앞부분에 제가 앞에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국엔 실패를 한다라고 걸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들도 틀림없이 다른 일에서는 많이 실패했을 것이다. 맞죠? 그리고 이 저자가 존경하는 사람은 막 겉으로 보이는 성공의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현명하게 실패하는 사람이래요. 실패는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성공은 즐거운 경험인데 이 사람은 현명하게 실패한 사람들은 늘 성공한 사람보다 더 존경한대요. 그래서 그 현명하게 실패하는 건 실패한 후 변하고 성공하는 것이 단순히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지를 필요로 한다.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이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실패한 다음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거에 여러 번 실패를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엔 성공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용납인 거죠. 그리고 그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에 나오는 마이클 조던 있잖아요. 유명한 농구 선수. 그 조던은 실수를 즐겼대요. 그리고 모든 실수를 발전의 기회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던의 실수를 작은 조각들을 모두 맞추면 보상을 받는 그림 맞추기와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콜드콜을 하면서 많은 실패 그리고 많은 거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아까 같이 현명하게 실패하는 방법인 거죠. 이것저것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가 아니라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배우면서 콜드콜과 유튜브와 뭐 책 여러 가지 등등에 있는데 이렇게 콜드콜을 하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해보다 보면 결국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가는 과정 중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가르친 대로 유튜브에서 경험했던 것들, 실패했고 실수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유거든요. 그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전 또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하고 있고 대표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다 모두 제가 경험하면서 해보면 결국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훌륭하게 보이는 거 정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래요. 저희 목표 달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걷어버리고 목표 달성에 집중하래요. 심사숙고하래요. 그래서 그 PCM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삶은 가볍게 목표는 무겁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집안 곳곳이 막 이렇게 아이들 짐, 제 짐, 막 잡동사니들 정리 안 된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서 막 버리고 했는데 정말 삶은 가벼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기 하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표 달성에 집중하라. 저는 콜드콜을 하면서 돈은 따라올 것이고 저의 시간 그리고 자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계속 그 다음 무엇인가를 뭔가를 전체를 다 얻는 거 그리고 좋은 사람의 인맥 등등 정말 목표 달성에 집중해서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선 심사숙고를 하는데 여기 제가 읽으면서요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진짜 뒤에 좀 남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정확한 비판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피드백이래요. 그걸 명심하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비판은요 훌륭한 피드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는 유튜브나 뭐 게시글들을 보면 다 비판의 언어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받아들였을 땐 정말 훌륭한 스승이고 훌륭한 피드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저는 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예시가 나와요. 스키 강사가 그 스키를 배우는 수강생에게 너 체중을 너무 체중을 좀 옮기지 않아 넘어졌다고 했을 때 그 체중을 어딘가에다 이게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 넘어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비난이라는 것이라고 반응을 하면 지금 진짜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신이 돈을 주면서 배우려고 갔는데 그걸 비난으로 여긴다? 그럼 배움이 없고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믿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지 않는 거랑 또한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건 불행한 거고 되게 안타까운 거다라는 걸 전 되게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믿고 따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 꿈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멘토를 찾고 그 멘토가 하시는 말씀을 정말 내가 100% 믿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더 훈련을 한다면 결국엔 그 목표에 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못을 고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래요. 그래서 저는 딱 알승환 대표님이 생각이 났고 알승환 대표님과 관계를 이거를 명심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현재 자기 주제 파악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비난과 칭찬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에 집중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이미 일어난 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기운인지 아닌지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거에 맞춰서 그냥 비난, 칭찬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알려주는 게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건지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미래를 위한 교훈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의 유형을 관찰하고 실수가 약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라. 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또 제가 나누겠습니다. 또 이어서 그 실수의 유형을 관찰하고 실수가 약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지 파악하라 예요. 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그리고 약점은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니까
실수는 다 있어요. 그리고 약점은 반복되는 실수가 실수를 가속하니까 이게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실수를 해봐요. 뭔가를 해봐야 실수를 해볼 테고, 그리고 그 실수가 잦으면 아 이게 나의 약점이구나 알아내고, 그러면 약점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래요. 되게 명쾌하지 않아요? 와, 이런 걸 진짜 저희 부모님이 정확히 알려주셨다면, 학교에서 알려주셨다면, 아니면 제가 그냥 같이 대화하고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또 그냥 알려준다 해서 제가 들을 귀가 되지 않았고 마음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됐다면 뭐 튕겨져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고요. 실수를 기록하고 각각의 실수들 사이에 그 연관 관계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되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웠고, 그 실수가 결국엔 약점인 거고, 그 약점이 근데 계속 무엇인지 알아내서 결국엔 정면으로 맞서는 건데, 그러려면 또 실수를 기록하고 각각의 실수를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으려면 굉장히 집중해서 그 약점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를 낱낱이 분석하고, 만약에 내가 리더라고 하면 내 뭐 팀원들의 그런 약점들을 알았을 때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걸 함께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와, 그리고 가장 큰 도전 과제를 기록하래요. 와, 그 중에서 큰 거를 보는 거죠. 짜잘구리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기록 또한 기록하고,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중요한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대요. 도전 과제가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도전 과제는 3개 이상은 넘지 말래요. 그러니까 너무 분산투자하지 말라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이런 장애물과 싸우는 첫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첫 단계. 여기에서 그 문제들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래요. 저는 여기서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내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찍어주신 그 부분에서도 PCM 드러내기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역시 가르침 동일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아먹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좋음, 그리고 이 그 PCM 교육의 드러내기라는 건 바로 유튜브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첫 단계인데 저는 그 장애물들과 싸우는 첫 단계를 하고 있어서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정말 다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 좋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자신을 성찰하라.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선 그렇게 나오는 건데, 고통은 모든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고통인 거고, 또 제가 한편으로 생각한 건 고통은 내가 고통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어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고통으로 또 실수를 통해 온 거고요.
그리고 발전하고 싶다면 문제가 있는 곳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대요. 결국엔 발전을 하려면 부딪혀야 된다예요. 도망가면 결국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거고, 제가 그동안의 40년 인생을 쳇바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결국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뭔지,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되게 큰 틀은 받아들였는데, 그걸 믿고 있는데, 끝나고 어떻게 될 건지도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엔 그 중간이 없었거든요. 뭔가,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늘 그런 생각이 저를 좀 답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해내는 걸 왜 나는 해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럴 때 도망갈까? 그리고 정면으로 해서 부딪혀서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 뭔가 되게 진짜 암흑 속에 떨어져 있는, 근데 뭔가 큰 틀은 알겠는데 그 자그만 것들은 계속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 실패고, 또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정말 정면 돌파하지 않았고 지금은 정면 돌파를 하려는 그 과정 속에 대표님을 만난 건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침으로써 당신 앞에 있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도 있대요. 제가 대표님과 대화하고 그 1대1 수업을 듣거나 PCM 킨드 대학 그걸 듣거나 할 때 정말 진짜 박스 밖에서 저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를 마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 문제점들을 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아 진짜 근데 이게 맞아?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던 내 인상에서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아니고 다 착각인가? 뭐 이런 생각도 지금은 들어요. 그러면 뭐든지 정답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뭔가를 경험하고 실수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면 그냥 그게 또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길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거라는 거네. 뭐 이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단계일 때도 늘 좀 생각해요. 대표님의 생각을. 양자 물리학에 최근에 이야기 들었던 그 양자 물리학.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진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다음 그러면 무엇을 해볼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저에게 자꾸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대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거기 속에서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전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 빠지려고 했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되게 밝거나 아니면 엉엉 우는 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그 내가 없는 부분의 그 대상의 드라마 주인공이 됐을 때 그거에 푹 빠져서 현재를 잊거나 뭐 이렇게 등등의 저만의 방법으로 도망을 쳤죠. 근데 여기서는 부딪혀야 되는 거였고, 그런 것들이 진짜 다 낱낱이 파헤쳐져서 너무나 소름 돋고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이게 맞구나. 정말 부딪혀야 그 다음 레벨로
다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왜 계속 내 인생은 같이 돌고 아니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맺지? 그게 그 과정,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뭐, 그리고 그 실수가 있더라도 드러내지 못했고, 그 실수를 감추려고 했고, 그 실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실수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에게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은 사람, 저는 완전 못된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요, 굉장히 뭉클하고 가슴 떨리고, 그리고 대표님의 생각이 났고, 대표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무섭더라도 뭐 반복되는 똑같은 그 제자리에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믿고 그 실수와 약점들을 계속 직면해서 뛰어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서둘러 지나쳐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파헤쳐야 된다라는 거죠. 엄청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걸 파헤치다 보면 그 속에 머물면서 탐구하고 발전을 위한 토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래요.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속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실수와 약점에 직면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문구도요, 벌써 이렇게 된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어라. 여기서 제가 들었던 생각, 적어놨던 거는 코칭이었고 도움이었고 깨달음이고 나눔을 적었는데요. 고통이 여기 내용에서는 고통이 생기면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도피하거나 어딘가에 빠져서 피하거나 뭐 등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인 거고,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성찰하래요. 자신을 성찰,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걸 잘게 쪼개면 그냥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내가 이거에 약점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에 성찰이 되는 부분인데,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갈등 상황 때문이래요. 맞아요.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뭐 등등의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게 너무 굉장히 큰 용기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고통을 그 고통이라는 이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고통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명확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현실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현실을 대응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응하는 거, 어떻게 행동하는 그 결과가 뒤에 이제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이 자기 성찰은 빠르게 발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여기서 고통 플러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래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멋지지 않아요? 고통 플러스 자기 성찰이래요. 그래야 발전. 그러면
고통을 다 있는데 그 고통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고통을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그 약점과 계속 싸우는 부분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성찰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발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PCM에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계속 이거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주관적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결국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고 함께 하는 거에 협력하는 그거에 대한 게 저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수를 통한 학습의 장점을 가르치고 강화하라. 그 실수를 통한 학습의 장점이 반드시 있잖아요. 왜냐면 발전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강화하래요. 사람들이 실수를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관리자들은 실수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실수를 감추는 것을 처벌하는 문화를 조성을 하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투명성이고 대표님이 항상 늘 하시는 지금 그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추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건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멋진 이런 리더들이 많아질수록 그 팀이 그 부서가 그 기업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계속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멈춰 있지는 않잖아요. 멈춰 있으면 결국엔 다 도태되더라고요. 기업이든 나라든. 그래서 결국엔 정말 이런 투명성을 가지고 그 아이스강 대표님이 계속 유명해졌으면 한다는 생각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유명해져야 정말 제가 그동안 40년 인생을 잘못 기준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진짜 유명해져야 이런 것들이 더 이런 장점을 가르치고 강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점점 알리고 나눠야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최악의 실수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래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되게 이렇게 뭐 네이버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 책임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 탓하기에 바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에만 바쁘고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뒤죽박죽 엉망인 세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친구에게 나눠줘라. 양보하라고 가르쳐요. 결국엔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싸우는 것도 제가 아이들 앞에서 싸울 때가 종종 많거든요.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 싸울 때는 부모가 중재를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의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 상태인데 개입을 하면요. 항상 정답만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너는 지금 감정이 어떻고 뭐 등등등 방법이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데
굉장히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정답만 말하면은 그 말하는 과정에 제가 엄청 아찔하고 뜨끔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싸우지 않는 게 사이좋은 게 엄마는 행복해. 그러면서 부모인 정작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되게 어딘가 들어가고 싶지만 속으론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에서라도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이런 언어를 배우고 이런 속성을 배우고 이런 문화를 배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떤 게 잘 키우는 건지 모르겠고요. 부모가 겁쟁이고요. 부모가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 모르고요. 부모가 경제관념 없어서 빚을 물려주게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실수를 공개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그걸 통해 아이들이 그걸 통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저는 너무나 멋졌어요.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고 저도 제가 성공해야 또한 대표님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유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굉장히 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위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에선 그게 아니고 또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본능인 건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고 숨기고 숨기다 보면 결국엔 나오는 건 진짜 그 똥물이라고 하는 그 똥, 결국엔 전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를 저는 지금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한 그걸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떤 실수가 용납되고 어떤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동료들도 용납할 수 없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나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눠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함께 사는 거. 여기서 나눔이라고 적었는데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실수가 다가 아니라 어떤 실수는 용납이 되고 어떤 실수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양면성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알고, 그리고 또 그거를 동료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거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래요. 요것도 용납이 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용납할 수 없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얘가 나왔는데, 어, 이거는 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동차에 표면이 긁히거나 살짝 찌그러진 것을 용인을 한대요. 그러나 당신이 내가 자동차를 전파시킬 만큼 큰 위험에 빠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상품을 전파를 시킬 만큼 이걸 근데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 것만 같은 그래서 모릅니다. 결국엔 중요한 건 이 제목에서 저는 깨달은 게 그냥 어떤 실수는 용납이 되고 어떤 실수는 용납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동료들도 용납할 수 없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는 게 그 리더의 의무고 아는 사람의 의무다. 그러니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고통 플러스 자기 성찰은 발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우선 여기 이렇게 굉장히 되게 작은 분량인데도 벌써 저는 말 느리고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좀 시간 텀을 줘서 했지만, 알스간 대표님은 말씀이 엄청 빠르거든요. 유튜브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갈 정도라면 그 안에 차 있는 게 그런 경험과 많은 실수를 통해 그 대표님의 그 안이 엄청나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된다는 게 진짜 놀라울 뿐이에요. 근데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실수하지 말라고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가 핸드폰이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사줬어요. 근데 아이가 집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떨어뜨렸는데 그 틈새로 쏙 빠졌어요. 그래서 당일날 그거를 받아왔는데 일정이 나갔나 싶어서 AS를 맡겨봤더니 메인보드가 아예 나갔대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가 좀 저를 닮아서 많이 넘어지고 부셔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에 꽂히면 막 그걸 할 때까지 엄청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하니까 처음 할 때 보험을 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중에 한번 전화로 들지 하고 남았는데, 결국엔 1, 2주 안 돼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제가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나가야 되고 뭐 등등의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희 아이가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인정을 해요. 근데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저희 아이가 실수하는 거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또 크죠. 그러니 특히 제가 아이들한테 특히 나무라고 혼낼 때는 저의 단점이 아이에게 있을 때 더 나무래요. 그래서 제 아이가 그렇게 떨어뜨렸는데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근데 전 거기에서 화가 났고, 그리고 배움이 없는 그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좀 감정적으로 너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가 알아? 뭐 하면서 저도 말하면서 사실 뭐 어느 부분에서 아이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선 지금 감정적으로 우선 나갔는데 결국엔 아이는 울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여차저차 해서 엄마가 AS를 맡겼는데 뭐 금액이 한 18만 원이 나오더라. 근데 막 이게 너가 실수를 누구나 하고 엄마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해서 하유미가 좀 조심해주고, 걸어 다닐 때 엄마가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지켜고,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갔다 와서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거 고치는데 비용이 이만큼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저의 말을 아이가 기억을 하고 그 기억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 뒤는 제가 이제 다른 일 하느라 듣지 못했는데, 그게 아이에게는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실수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고 나서의 이런 대화랑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